자, 오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이 교육학 분야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또 바탕으로 해외에도 이 금쪽이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또 실제 데모를 통해서 실습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제 교육학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해외 학술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DB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름은 바로 Education Source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이 에듀케이션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교육학 분야의 학술 연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된 저희 앱스코의 대표 교육학 분야 데이터베이스로서 약 1,200여 종의 교육학 분야 학술 저널들과 매거진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학술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색되어지는 콘텐츠들은 약 2천여 종으로 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즉 2천여 종의 학술 저널에서 포함된 그리고 매거진에 포함된 여러 가지 아티클 그리고 그중에 약 1,200여 종에 포함된 학술 저널들의 논문들과 또 아티클들의 원문을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자료들도 교육학 분야에 이제 관련되어서 약 4천여 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실제 굉장히 오래된 1800년대에 출판된 학술 콘텐츠에서부터 검색될 수 있도록 즉 여러분들이 교육학 분야를 연구하고 그에 대한 학술 정보들을 찾아본다면 네, 이렇게 깊이 있고 또 다양한 학술 정보들을 탐색도 이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서 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에듀케이션 소스 저널 포함된 이제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ABCD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Behavior Disorders라고 되어 있는 왼쪽 상단에 저널부터 쭉 살펴보시면 뭐 Educational Leadership, Exceptional Children 이런 Exceptional Children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학술 저널들로서 가장 유명한 이제 저널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Perpetual and Motor Skills 다양한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도 마찬가지로 네, 이 특수교육 중에 또 유명한 학술지 중에 하나이고 또 에듀케이션 소스를 통해서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저널리스트 쭉 ABCD 순서대로 또 다시 한번 또 다른 저널들을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학 분야의 학술 정보들을 탑재하고 있는 또 이용하실 수 있는 에듀케이션 소스 어떻게 여러분이 접속하실 수 있는지가 두 번째 파트인데요. 자, 바로 여러분들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도서관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있으실 텐데 두 번째처럼 전자자료 리스트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자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웹DB, 고객학술 DB, 학술 데이터베이스처럼 약간은 다른 이름으로 그 메뉴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두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다양한 학술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접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목록 찾아보실 수 있는 도구이고요. 여기에서 바로 에듀케이션 소스를 찾아 클릭해서 즉 접속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교회에서 접속하실 때는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리스라는 페이지 잘 알고 계시죠? 이 리스라는 페이지 여러분들 접속해서 에듀케이션 소스를 또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대학 또 기관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겠고 거의 부가적으로 리스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용을 하시던 간에 접속을 하시던 간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처음 화면입니다. 자, 2025년도부터 새롭게 이제 구현된 UI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UI의 이름은 왼쪽 상단에 이제 로고와 마찬가지로 앱스코 호스트입니다. 이 앱스코스를 통해서 에듀케이션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의 학술 정보들을 컨텐츠를 검색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예전과 달라진 부분은 더욱더 직관적으로 이제 메뉴 구성이 바뀌었고 최적화된 더욱더 효과적으로 학술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이제 진화된 인터페이스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중앙에 기본적으로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 도구와 이용자분들의 이제 이용률 분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이제 이용한 제한자들을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제한자들이 바로 하단 부분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최적화된 개인 저장 공간도 확실히 살펴보실 수 있도록 뚜렷하게 마이 페이지 영역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제 검색을 도와줄 수 있는 상세 검색 옵션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에듀케이션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교육학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답게 원래는 이제 온라인에서 무료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에릭이라는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동시에 검색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에릭은 참고로 미국 교육부 산하의 교육학 학술 정보 관련 센터를 의미하고요. 교육학 분야의 필수 정보원으로 하나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께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에릭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에듀케이션 소스라는 이 이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하실 수 있겠고요. 네, 이용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도서관에서 따라서 이 에릭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에듀케이션 소스 클릭하시게 되면 이 리스트에 에릭이 없으면 이용을 못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에듀케이션 소스를 통해서 해외에도 이 금쪽이와 관련된 학술 정보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금쪽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뭐라고 할까요? 은어라고 할까요? 네, 은어보다는 네, 그냥 온라인 또는 매스컴에서 이제 이러한 그 아이들을 대표하는 단어로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사실 아동학대와 트라우마와 가장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그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제가 이거를 캡처한 이유는 가장 이제 화났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어린 이제 이 원장들의 학대들, 선생님들의 학대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커서 캡처를 했고요. 금쪽이 한다면 물론 안 좋은 측면들이 먼저 생각이 나겠지만 어른들의 잘못으로서 이 금쪽이들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도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즉, 아동학대, 트라우마 이 두 가지를 단어를 가지고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단어들은 아동학대라는 단어와 트라우마라는 단어겠죠. 아동학대는 지금 상단에 있는 제가 캡처한 이 글처럼 child maltreatment라는 단어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 child maltreatment 안에 child abuse나 또는 neglect라는 단어가 함께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단어도 함께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라우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트라우마를 이제 알파벳으로 이렇게 쓴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실제 우리 그 에듀케이션 소스 화면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깐 기다려 주시면 제가 화면을 전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접속하실 수 있는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리스 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자료 또는 데이터베이스 도서관 홈페이지 기준으로 네, 여러분이 접속을 해주시면 이 에듀케이션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 링크가 표현이 되어 있을 거고요. 네,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 어떤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자, 제가 데모 화면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전환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에듀케이션 소스와 함께 에릭을 동시에 검색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제가 선택한 상태이고요.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에릭을 이용하실 수 있는지 여부는 바로 여기 리스트에서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child maltreatment를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검색 결과가 당연히 먼저 나타날 거고요. 자, 검색 결과의 수치도 함께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약 2만여 건의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군가는 이 차일드 말트리트먼트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동학대는 차일드 어뷰즈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도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만 5천 건 더 많네. 이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겠다. 차일드 말트리트먼트도 있고 차일드 어뷰즈라는 단어도 있고 차일드라는 단어도 있는데 자, 모두 다 검색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건 또 24,000여 건이에요. 자, 그러면 누군가는 차일드 니글렉트, 누군가는 차일드 어뷰즈, 말트리트먼트 다 다른 검색 결과를 보게 되는데, 자, 이 안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함께 검색이 되는 어떤 단어를 입력해도 검색이 되는 중복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단어를 검색했을 때 그 어떤 단어만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검색 결과 값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로 합칠 수는 없을까? 자,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조합하실 수 있는, 합칠 수 있는 방법은 합집합 개념의 오화 연산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교육학 분야 쪽에서도 이 플립트 러닝, 거꾸로 교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거꾸로 교실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는 플립트 러닝 말고도 블렌디드 러닝, 플립트 클래스룸, 블렌디드 클래스룸 이런 단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화연산자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그 단어 중에 하나 이상 만족하는 모든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ild neglect,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중복이 당연히 제어가 되고요. 전체 검색 결과 값이 합쳐진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끝이 아니죠. 자, 이 단어 외에 우리가 아까 그 트라우마라는 단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학수 정보만 검색해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트라우마라는 단어와 함께 and 조합을 해주시면 돼요. and는 반드시 포함된, 그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된 결과값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not은 자주 사용되진 않습니다만은 앞에 있는 키워드는 검색하지만 뒤에 있는 키워드는 제거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and와 오한사자가 동시에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구분을 시켜서 조합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좌우, 막 이렇게 해주시면 트라우마가 반드시 포함된 결과값 중 child abuse, child maltreatment, child neglect 이렇게 대입이 된다는 거. 괄호는 꼭 필요하고요. 네, 우리 사층연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약 4천여 건의 검색 결과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경험과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한 번 더 조사해 보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experience라는 단어도 있고요. perception이라는 단어도 있고, 경험과 인식이라는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조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냐면, 자, 이 상태에서요. 자,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처리하지 않고, 트라우마도 이제 하나의 조건으로서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experience, 그다음에 perception, 이런 단어들을 조합하실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단어 묶음들을 괄호로 묶어주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이상 검색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트라우마라는 단어와 experience, child abuse라는 단어와 perception, 뭐 이런 식으로 조합된 결과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키워드 조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뒷부분이 잘릴 가능성도 있고요. 복잡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상세 검색이라는 옵션입니다. 자, 이 상세 검색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검색창이 이렇게 세 가지로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겠고요. 물론 더 추가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묶음들을 이렇게 다른 줄로 표현하고요. 엔드 처리 고정적으로 한 다음에 원하시는 검색 필드를 지정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검색하는 이 experience라는 단어와 perception이라는 단어는 논문 제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어. child neglect, maltreatment, abuse, 트라우마도 제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어.
검색해 주시게 되면 이 단어 조합 중에 타이틀에 논문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얻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PPT 슬라이드의 상세 검색 옵션입니다. 자, 그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학술 정보들을 선택하고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PDF 전문 이용하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PDF 파일로 이제 뷰어로 넘어가서 PDF 뷰어를 네, 이 온라인 상태에서 원문도 보실 수 있고, 당연히 본문은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실 수도 있고, 또 다운로드도 받아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PDF 전문 보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또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용 가능한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논문은 이용 가능한 옵션에 Pull Text from Eric이라고 되어 있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네, Eric이라는 이 사이트로 넘어가서 여기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즉 위에 있는 이 PDF 전문 이용하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앱스코어에서 직접 원문이 제공되고 있는 컨텐츠로서 바로 원문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에릭에 이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에릭으로 넘어가서 이용이 되는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안타깝게도 원문이 실제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 정보들을 쭉 보시고 도서관의 원문 복사 신청이나 이런 다른 루트를 통해 이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원문이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들은 조금 제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검색창 하단 부분에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제한자들이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문 제한자 클릭해 봅니다. 그럼 실제 이 에릭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그리고 에듀케이션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원문이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들만 다시 한번 재정렬하실 수 있겠고요. 나는 이 연구들에 대해서 금쪽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 트라우마를 겪는 금쪽에 대한 연구들을 최근 5년간 콘텐츠 를 제어해 보고 싶어. 이렇게 연도 제한도 해 주실 수 있겠고, 그리고 피어 리뷰드 저널이라는 것은 매거진 콘텐츠들은 빠지고요. 실제 피어 리뷰는 학술 정보들이 쓰여질 때 다른 동료 심사 평가가 된 그런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또 한번 제어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필터들은 이 네 가지가 사실 끝이 아니고요. 왼쪽 편에 모든 필터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이 자료 유형별, 출판사별, 출판물별, 언어별, 지역별 이런 구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술 정보들을 검색하고 또 이용돼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검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도구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자, 마지막 부분은 바로 개인 저장 공간과 인용을 위한 반출 이런 도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학술 정보들을 찾아보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의 논문에, 아티클에 또는 연구에, 발표에, 레포트에 인용하고자 가져다 이제 발췌하고자 하는 게 최종 목적이시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 인용함으로써 증거를 남겨주셔야 되는데 그 증거의 한 어떠한 공간과 리스트가 참고 문헌이죠. 그 참고 문헌에는 특정 규칙, 스타일을 적용해서 그 스타일에 맞춰서 규칙에 의거해서 써주시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자, 그 양식은 사실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합니다. APA, MLA, 시카고, 밴쿠버 등 다양한 형식들이 있는데, 자, 실제 여러분들이 논문 썼다고 가정한다면 본문에 이렇게 간접 인용 형식으로 저자 이름과 연도를 괄호와 함께 쓰고요. 그 결과를 맨 마지막 레퍼런스 리스트, 참고 문헌 리스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죠. 그런데 참고문헌 리스트 보시게 되면 괄호 안에 연도가 들어가 있고요. 저자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논문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탈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규칙에 의거해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단행본 명이 이제 이탈릭체로 되어 있고 실제 논문은 그냥 형서형으로 되어 있고 이제 여기는 전월명이 대체로 되어 있죠. 이런 규칙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논문의 레포트의 퀄리티를 높여주시는 걸 텐데 그중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 스타일, 참고문헌 리스트 작성 양식이 있습니다. APA라는 양식이 있는데요.
이 AP 양식 또는 스타일은 미국 심리학회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컬 어소시에이션에서 인용 가이드를 만들었고요. 주로 이 사회과학 분야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스타일 양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져다가 차용해서 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 이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은 참고 문헌 리스트의 이 항목에 저자 이름 순으로 정렬한다는 거. 두 번째 줄부터는 내어쓰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처럼 저널인 경우, 저널 논문인 경우 또는 이제 단행본인 경우, 소위 말하는 그 책인 경우 약간의 그 차이점들이 조금 이제 패턴들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교육자료 공유해 드리면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 AP 양식을 어디서 보실 수가 있느냐? 자동 완성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는요. 우측편에 땡땡땡 표시하시면 인용이라는 쌍따옴표 기능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세 정보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상단에 쌍따옴표로 인용이 되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참고 문헌 스타일을 복사하실 수 있는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서 APA를 골라주시고 복사해 주시면 돼요. 또 원문을 보는 이 화면에서도 상단에 인용 되어 있고 똑같이 APA 양식 선택해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만들고자 한다. 한꺼번에 이제 AP 양식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검색 결과에서 동시에 다중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옵션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용 버튼 클릭해서 모두 클립 모드에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이 콘텐츠 한번 보고 싶은데 PDF 전문 이용하기. 그러면 PDF 뷰어가 나타나고요.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인용 버튼이 있습니다. 참고 문헌 스타일 복사의 AP 7번째 에디션 그리고 클립보드 복사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논문, 여러분들의 발표 자료, 레포트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검색 결과 자체에서도 우측편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검색 결과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인용 그러면 팝업창으로 참고 문헌 스타일 복사와 함께 AP 스타일 클립보드의 복사 자, 다중 선택도 있죠. 모두 다 선택하고요. 최대 50건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 버튼. 그러면 이렇게 AP 양식, 뭐 MLA 양식, 시카고 양식 다양한 양식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AP 양식 기준으로 해주시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모두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주셔야 전체 선택된 50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가하실 수 있겠고요. 원하시는 곳에 붙여넣기로 사용을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원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워드 파일, 여러분의 한글 파일 또는 뭐 PPT로 이제 발표에 대해서 쓰고 있다면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붙여넣거나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상세 정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클릭하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인용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인용이란 기능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인용 정보 내보내기. 자, 인용 정보 내보내기는 이 상세 정보, 논문의 제목, 저자, 볼륨 이슈 정보, 연도 정보, 그 초록 정보, 초록이라고 한다면 논문의 이제 요약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보들을 상세 정보들을 이 레퍼스라는 곳에 엔드노트라는 곳에 RIS 포맷으로 내보내실 수 있다는 거고요. 맨들레이, 엔드노트, 레폭스 등이 가장 많이 이제 두루 사용되고 있는 참고 문헌 관리 도구인데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도구를 통해 내보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용 정보 내보내기 기능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겠죠? 다른 기능들은 뭐냐? 자, 저장은 북마크 기능이고요. 네, 이 문헌을 나중에 참고하고 싶다, 다시 들어와서 살펴보고 싶다, 북마크 하실 수 있는 거고요. 프로젝트는 개인화 기능인데요. 개인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는데 여러분들 특정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팀플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경우 그 폴더의 폴더를 구성하셔서 프로젝트 공간 내에 폴더를 구성하셔서 네, 그 폴더 내에 여러 가지 어, 검색식 이 위에 있는 식도 저장하실 수 있고요. 특정 논문도 프로젝트에 저장하실 수 있고요. 검색 결과죠. 그리고 뭐 이런 컨텐츠를 저장하고 특정 그 여러분들이 이제 기한도 설정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프로젝트 저장.
공유 버튼은 다른 사람과 이제 공유한다는 의미인데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이메일로 이제 전송하실 수 있는 도구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운로드 버튼은 이렇게 메타데이터만 제공하고 있는 경우, 메타데이터라고 한다면 상세 정보, 그리고 여기에 원문이 실제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PDF 파일도 함께 다운로드를 받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원문이 제공되는 경우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죠. 물론 다운로드 버튼은 PDF 뷰어에서도 확인 같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앱스코스트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이 교육학 분야, 금쪽이의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또 아동폭력,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어떤 외국 사례들을, 연구들을 검색하시는 방법과 효과적으로 그 검색하시는 어떤 전략들, 검색 결과에서 여러 가지 학술 정보들을 살펴보시고 또 제안하실 수 있는 제안자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인용 기능과 저장 기능, 또 프로젝트와 같은 관리 기능들 이렇게 실습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여기까지 오늘 교육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또 Q&A 창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세요.